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길 바라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때로는 그 후회가 너무 커서 평생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자의 죄책감과 한 여자의 고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란 한 아이의 이야기.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끝은 글쎄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 바닷바람이 닿는 언덕 위에 은빛정원이라는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마지막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세워진 곳이었죠. 3층짜리 하얀 건물에 정원에는 사계절 꽃이 피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일품이었답니다. 병원 원장 이름은 한도윤 58살의 남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했어요. 키 크고 깔끔한 인상에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다녔죠. 성공한 의사, 재단 이사장,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사회공헌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빈민을 위한 천사의사라는 제목으로 그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언제나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걸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고 환자를 대할 때도 어딘가 거리가 있었죠.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원장님 결혼은 안 하시나? 재혼하셨다가 또 이혼하셨다던데?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봐.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사적인 질문을 철저히 차단했거든요. 그의 삶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은 10월 중순 가을비가 조금씩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도윤은 구청에서 열린 복지후원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한쪽 벤치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숙자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낡은 외투, 덮어쓴 모자, 거칠어진 손끝. 여자였어요. 나이는 50 중후반쯤 돼 보였고 몸집은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구청 앞에는 늘 노숙자들이 있었기에 도윤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에 모자가 벗겨졌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눈빛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코, 그 가늘게 떨리는 입술, 그 눈매. 미정이?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다시 한번 불렀어요. 오미정. 당신이야? 그녀는 바로 그의 전처 오미정이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직접 버린 여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돈을 쥐어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그 여자. 그녀가 지금 거리에 노숙자가 되어 앉아 있던 겁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낯선 사람을 보듯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죠.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작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어요. 비가 내려 바지가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야? 도윤이. 한도윤. 기억 안 나? 미정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윤. 도윤이요? 누구시죠? 그 한마디에 도윤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 직원에게 몰래 지시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지금 당장 구청 앞으로 나와. 차 가지고. 빨리. 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묻지 말고 와. 지금 당장. 30분 후 김 과장이 차를 몰고 왔어요. 도윤은 벤치에 앉아 있는 미정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같이 가요. 따뜻한 곳으로. 미정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요. 제가 의사예요. 당신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다급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결국 미정은 차에 탔어요.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차 안에서 그녀는 금세 잠들었고 도윤은 뒷자리에서 그녀를 내내 지켜봤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으며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병원에 도착해서 도윤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분을 특별실로 안내해. 정식 환자 등록은 나중에 하고 일단 씻기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의사 호출은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진료할게. 네? 원장님이요? 응. 내가 직접 할 거야. 간호사들은 의아해했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미정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환자복을 입었어요. 밥도 먹었는데 처음엔 숟가락 쓰는 것도 어색해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그녀를 진료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 혈액 검사, MRI까지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한 영양실조, 빈혈, 당뇨 초기 그리고 중기 치매. 특히 치매가 문제였습니다. 뇌 MRI 결과를 보니 해마 부분이 심하게 위축돼 있었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이 정도면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은 물론 과거 기억도 상당 부분 손상됐을 거예요. 도윤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 것조차 느낄 수 없었죠.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마이너스. 그날 오후 도윤은 미정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멀리 보이는 바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좀 어때요? 몸은 좀 괜찮아요? 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미소였어요. 네, 좋아요. 여기 따뜻해요. 밥도 맛있고요. 다행이네요. 근데요? 네? 저 이름이 뭐죠?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름을 모르세요? 네, 자꾸 잊어버려요. 아까 간호사 언니가 알려줬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미정. 당신 이름은 오미정이에요. 오미정. 미정. 그녀는 그 이름을 여러 번 중얼거렸어요. 마치 처음 듣는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요. 미정이. 예쁜 이름이네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죠.
15년. 15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날 밤부터 도윤은 매일 밤 미정의 병실 문 앞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져서 어차피 잠도 못 잤거든요. 차라리 그녀 곁에 있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미정은 꼭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리본. 핑크색 리본.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본 달린 가방. 세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세린, 그건 두 사람의 딸 이름이었거든요. 정확히는 태어나지 못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미정이 임신했을 때 초음파 검사에서 쌍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이었죠. 미정은 딸의 이름을 미리 지어뒀었어요. 세린이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오지 못했다고 도윤은 믿고 있었어요. 미정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세린아, 엄마가 미안해. 리본 사줄게. 핑크색. 도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 씨? 미정이 놀라 돌아봤어요.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 의사예요. 한도윤이요. 아,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또다시 도윤을 모르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처음 만난 것처럼 인사를 나눴어요. 혹시 세린이가 누구예요? 미정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세린이. 우리 딸인데. 딸이요? 네. 사고가 났어요. 비가 오던 날.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미정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세린아.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트럭?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간을 돌려볼까요? 15년 전 아직 젊고 뜨겁던 시절로. 201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도윤은 당시 38살로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실력도 좋고 성실하고 환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죠. 하지만 성격이 좀 차가운 편이었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했고 늘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그런 그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 바로 오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간호조무사였어요. 정식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환자들을 누구보다 잘 돌봤습니다. 늘 밝게 웃고 환자들 손을 잡아주고 밤낮으로 뛰어다녔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일했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고 배경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도윤이 처음 미정을 본 건 야간 당직을 서던 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었는데 보호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미정이 할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저 사람 참 특별하네. 그 후로 도윤은 자주 미정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구내식당에서.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눴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죠. 선생님, 오늘 수술 잘 되셨어요? 응, 덕분에. 다행이다. 환자분 정말 좋은 분이시던데. 그러게. 근데 너 밥은 먹었어? 아직은. 나중에 먹으려고요. 지금 먹어.
같이 가자.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어요. 도윤의 어머니 윤 회장은 재단을 운영하는 큰 어른이었습니다. 도윤은 외아들이었고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죠. 하지만 그만큼 압박도 컸어요. 너는 우리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야. 함부로 살면 안 돼. 어머니는 도윤에게 늘 완벽을 요구했어요. 공부도 1등, 병원도 1등, 결혼도 격에 맞는 사람과 해야 했죠. 그런 도윤에게 미정은 숨통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늘 예쁘죠? 응? 저기 봐요. 노을이 정말 예쁘게 졌어요. 도윤은 그제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죠. 그러네. 선생님은 하늘도 안 보고 사세요? 바빠서. 그럼 안 돼요. 가끔은 쉬어야죠. 미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인생은 달리기가 아니라 산책이래요. 그 한마디에 도윤은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2011년 도윤과 미정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극렬히 반대했어요. 그 여자는 안 된다. 간호사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 어머니, 미정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가난한 집 딸이 뭘 알아? 돈 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윤은 결국 어머니를 등지고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만 부르고 조촐하게 치렀어요. 미정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마워.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도윤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는데 그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선생님, 정자 수치가 많이 낮네요. 운동성도 거의 없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임이에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불임. 자신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도윤은 미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고 무엇보다 미정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미정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생리를 2달째 안 했어. 입덧도 나고.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내가 불임인데?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정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 기쁘지 않아? 그냥 놀라서. 그럼 병원 가보자. 확인해보자. 미정은 신이 나서 병원에 갔고 정말로 임신이었어요. 게다가 쌍둥이였죠. 축하드려요. 쌍둥이시네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미정은 울면서 기뻐했어요. 여보, 우리 쌍둥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하지만 도윤은 웃을 수 없었어요. 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임신이 돼? 이건 말이 안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상담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미정이가 임신했대요. 윤 회장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임신? 내가? 네. 내가 불임인 걸 내가 아는데? 예? 내 아버지도 그랬어. 유전이야. 넌 절대 애를 못 가져.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미정이 뱃속의 아이는?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남자 씨앗이지. 봐라, 내가 뭐랬니? 그 여잔 돈 보고 들어온 거야. 이제 다른 놈 애 가지고 와서 내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야. 아니에요. 미정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DNA 검사해봐.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6장. 이혼과 진실. 다음 날 도윤은 미정에게 말했어요. 미정아, DNA 검사 좀 하자. 네? 왜? 그냥.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 차원이야. 미정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도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정을 볼 때마다 의심이 들었고 그 의심이 사랑을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아님. 도윤은 그 서류를 보고 무너졌어요. 역시 내 아이가 아니구나. 그날 밤 도윤은 미정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왜? 그 아이들 내 자식이 아니잖아.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자식이야. DNA 검사했어. 내 자식 아니래. 말도 안 돼. 나 당신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도윤은 소리쳤어요. 미정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정말이야. 나 진짜 당신밖에 없었어. 제발 믿어줘. 하지만 도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둘은 이혼했습니다. 2012년 봄이었어요. 미정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위자료로 1억 원을 줬어요.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차갑게 말했죠. 이걸로 애들 키우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정말 나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됐어. 그만해. 도윤은 돌아섰고 미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미정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잘 안 들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곳이었지만 그게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2012년 5월 미정은 혼자서 출산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119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죠.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왕절개 수술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못 살렸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답니다.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살아남은 아기를 안겨줬어요. 딸이에요. 건강한 딸.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죠. 미정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세리나. 우리 세린이. 그녀가 미리 지어둔 이름이었어요. 딸의 이름. 하지만 아들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탯줄이 목에 감겨서. 죄송합니다. 퇴원 후 미정은 세린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대 알바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세린이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죠.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버텼어요. 세린이를 보면 힘이 났거든요.
우리 세린이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약속해. 세린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5살이 됐습니다. 세린이가 6살 되던 해 미정은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의료재단 이사장 한도윤 씨 대형 요양병원 개원. TV 화면에 도윤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었죠. 미정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행복해 보이네. 그리고 자기 처지를 돌아봤어요. 낡은 원룸 쌓인 빨래 울고 있는 세린이. 엄마 배고파. 그래 알았어. 지금 밥 줄게. 미정은 냉장고를 열었지만 남은 건 계란 2개뿐이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도윤 씨한테 가자. 세린이가 그 사람 딸이라는 걸 증명하자. 미정은 세린이를 데리고 도윤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막혔어요. 예약이 있으세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원장님 좀 만나고 싶어요.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경비가 미정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미정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세린이를 데리고요. 엄마 여기서 뭐해? 아빠 만나러 왔어. 아빠? 응. 세린이 아빠. 세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빠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도윤이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달려갔어요. 도윤 씨.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미정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이 아이 세린이에요. 당신 딸이에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아니라고 했잖아.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어요. 제가 다시 검사했어요. 미정은 서류를 꺼냈어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이것 봐요. 세린이는 당신 친자예요. 99.9% 일치했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5년 전 검사가 잘못됐던 거예요. 제발 믿어줘요. 세린이는 당신 딸이에요.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동이야? 돌아보니 윤 회장이 서 있었어요. 도윤의 어머니였죠. 어머니. 윤 회장은 미정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또 나타났구나. 회장님 저 진짜예요. 세린이는 도윤 씨 딸이에요. 닥쳐. 돈이나 뜯어가려는 거지? 윤 회장은 경비들에게 손짓했어요. 저 여자 내보내. 안 돼요. 제발 들어주세요. 하지만 미정은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세린이가 울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도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